제가 20년 넘게 많은 상담을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고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 증여세 신고를 의뢰해 주셨는데 증여세를 최대한 낮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최대한 줄이려면 일반적으로는 가급적 적절히 섞는 게 좋은데 이분은 임대보증금과 대출을 본인이 직접 갚겠다고 계약서에 쓰셨고 심지어는 대출까지 본인이 직접 갚아버리셨어요. 그 등기소에 낸 건 돌려받을 수도 없어요. 이미 등기소에 들어갔으니까. 만약 저를 만났다면 21억 정도, 즉 12억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는 거죠. 절세는 염지훈. 자, 자녀가 집 한 채 갖기를 원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증여를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증여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막상 증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증여세 부담도 크고 증여받는 자녀가 취득세도 내야 돼갖고 생각보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망설이다가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상승하고 마지막엔 결국 상속세를 50%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많은 상담을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고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 또 정말 좋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약 2달 전에 어떤 어머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본인이 소유한 이 강남구 건물을 딸에게 증여를 했는데 이미 등기 이전까지 완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증여 계약서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증여세 신고를 의뢰하셨어요. 이 증여 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인은 엄마고 수증인은 딸이에요. 증여 물건은 강남구 삼성동의 모 집원이고요. 그 증여계약서를 살펴봤더니 특약이 있었어요. 임대보증금과 그 채무를 수증인이 아닌 증여인이 앞으로 상환하겠다. 이러한 조건이었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증여세 신고를 의뢰해 주셨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증여세를 최대한 낮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려면 일반적으로는 가급적 부담부 증여를 적절히 섞는 게 좋은데 이분은 임대보증금과 대출을 본인이 직접 갚겠다고 계약서에 쓰셨고 심지어는 대출까지 본인이 직접 갚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당시 그분의 세금 납부 사항을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 내용이 엄마가 딸한테 건물을 증여하면서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뭐 임대보증금이나 뭐 채무 같은 거 네. 그런 거 다 엄마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분 마음은 딸한테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그런데 또 하나 세금은 최대한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한 그 어머니가 강남 꼬마 빌딩을 성인인 딸에게 그 50억 원짜리를 증여했죠. 근데 아까 그 증여 계약서 기억하세요? 임대보증금은 누가 갚기로 했죠? 어머니요. 어머니가. 그리고 이 대출은 어머니가 미리 갚았나요? 안 갚았나요? 갚았죠. 즉, 이 보증금 20억하고 5억 원의 대출 이거를 딸한테 하나도 승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증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50억 원에 정말 백지같이 하얀 눈이 그냥 소복히 쌓여있고 아무 발자국도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에서 딸한테 50억을 증여하면 그에 따른 증여세가 자그마치 20억이 나오고요. 딸은 그에 따른 취득세 4% 2억, 22억. 근데 그 따님이요. 제가 알기로 20대 후반이었는데 소득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자력으로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여세 대납액 11억까지 포함되면 이 33억은 누가 내는 거죠? 엄마가 내는 거예요? 딸이 내는 거예요? 어머니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 돈으로 딸이 내요. 그렇습니다. 엄마 돈으로 딸이 내는 거죠. 이 영상을 찍게 된 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50억짜리 건물 주려면 33억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33억을 내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만약 저를 만났다면 21억 정도, 즉 12억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이 20억 보증금 본인이 갚겠다고 굳이 등기소에 가서 계약서를 써서 그렇게 낸 거죠. 그 등기소에 낸 건 돌려받을 수도 없어요.
이미 등기소에 들어갔으니까. 이 대출도 딸한테 넘기면 될 그 대출을 본인이 굳이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50억이 증여가 된 거고요. 만약에 20억의 보증금을 딸이 앞으로 갚아 나가도 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우리가 증여를 해요. 그게 바로 부담부 증여고. 5억 원 대출, 딸이 이 다음에 갚으면 되잖아요. 건물 임대에서 받은 소득으로. 만약 그랬다면 엄마가 우측에 양도세를 내고 딸이 좌측에 증여세를 내면, 물론 이 4.6%의 취득세는 딸이 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내는 세금 21억 원입니다. 여기서 12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직접 봤는데, 여러분 느낌이 지금 잘 안 오시는 것 같아. 이쪽도 세금이 크고 이쪽도 세금이 너무 크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물주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증여를 못 받으니까 이제 막 그러신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단순 증여도 세액이 크지만 부담부 증여도 너무 세액이 너무 크죠? 근데 설명 대충 해주시긴 했는데 네. 부담부 증여가 뭔지 좀 자세하게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부담이 있는 증여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어머니는 딸한테 부담이 전혀 없는 증여를 했죠. 그게 순수 증여, 단순 증여고요. 부담이 있는 증여는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임대보증금이 있을 수 있고 대출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 그것도 사실 빚이잖아요. 빚이죠. 그 빚을 그대로 승계하는 그 빚, 그게 부담입니다. 그 부담을 승계하면 엄마는 그 승계시킨 그 부담만큼 양도세를 내고요. 딸은 그만큼 증여가액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걸 적절히 섞으면 전체적인 세금이 무조건 낮아진다. 그 엄마가 네. 양도세를 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엄마는 이 대출과 보증금을 넘겼기 때문에 양도세법, 소득세법에서는 엄마가 이 20억 원의 보증금과 5억 원의 대출을 넘긴 건 돈을 받아서 갚은 거하고 똑같아요. 엄마 입장에선. 그래서 그 부분이 양도가 되는 거죠. 그 단순 증여할 때 네네. 취득세가 4%고 네. 부담부 증여에서는 4%인 것도 있고 4.6%인 것도 있는데 어떤 네.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건물인데요. 토지와 건물을 양도로 취득하면, 유상으로 취득하면 4.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 증여인 경우에는 이 취득세가 약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 증여가 4%가 되는 겁니다. 네, 세무사님. 네. 저희가 건물주가 여기서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 건물이 아닐 바에는 건물주 좀 세금 좀 내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았어요. 저한테 왔던 사례였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이제 용산구에 또 아파트 사례가 우리 이타 강사 최승혁 세무사님께서 준비한 게 있으니까 보다 좀 현실 가까운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타 강사를 꿈꾸는 2타 강사 최승혁 세무사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2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하나 증여를 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부모님이 다주택자인 경우,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 나눠서 보여드릴 거고요. 기본 가정은 보유 15년, 당초 취득가액 4억, 그 다음에 부모가 다주택자, 국민주택 규모 초과,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20억 원을 단순히 증여를 한다면, 단순 증여한다는 거는 뭐 임대 보증금이나 이런 거 다 갚고 정리하고 단순 증여를 하신다면 증여공제, 과세표준 19억 5천, 세율 40% 적용이 돼서 증여세 6억 2천이고요. 취득세 2억 6천8백, 그 다음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대납해주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해서 12억 원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려면은 12억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뺏어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거의 그런데 저희는 부담부 증여라는 방법이 있죠.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금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보증금 10억이 껴있고 대출도 2억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를 다 갚지 않고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넘긴다면 이 12억 원이 부모의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양도세를 내는 거고, 나머지 8억은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12억 원에 대해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 4억 원에서 이 양도하는 부분 60%죠. 이 취득가액 2억 4천으로 계산이 되고, 그렇게 계산된 양도세가 2억 4,500, 취득세 4,200만 원. 이렇게 이제 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가액 8억 원에 대해서 과세표준 7억 5천, 세율 30%, 증여세 1억 6,500, 취득세 1억 700,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모가 대납해주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1억 원 해가지고 결국에 이 가족이 전체 부담하는 총세액이 6억 8천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만 했을 때 12억,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부모의 양도세와 자녀의 증여세 총 부담해서 6억 8천, 거의 절반이 줄죠. 아끼는 세금 5억 5천입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13.4%로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1세대 1주택자일 때 한번 볼게요. 1세대 1주택자는 취득세가 낮아져서 다른 효과가 또 있거든요. 맨 우측 하단에 취득세 3.5%는 누가 내는 거예요? 취득세 3.5% 이 부분은 자녀가 내는 거죠. 자녀가 내는 거죠. 요거는 자녀가 내는 거고요. 요 취득세를 자녀가 내는 건데 증여받는 취득세도 자녀가 내는 거죠. 요런 증여세와 요 취득세를 전부 대납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또 추가 증여세가 1억 원입니다. 아까 상가 건물 증여 취득세가 4%라고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13.4%잖아요. 이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우리 지금 부모가 다주택자죠.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아까 했는데 공시 기준가가 3억 원 이상이라면 취득세 중과가 돼요. 그래서 무상 증여로 취득을 하더라도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13.4%의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너무 큰데요? 너무 크죠? 다주택자는 이게 집 해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면 이런 문제가 있고요. 조정대상 지역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런 13.4% 대신에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용산구 조정대상 지역인데 비과세 아파트 20억 원짜리고요. 부모가 1주택자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세가 지금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13.4%에서 4%로 확 낮아졌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계산은 똑같아요. 20억 원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에 취득세에 그걸 대신해주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해서 9억 8천 정도 총세액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부담부 증여를 활용을 한다면 보증금 10억과 2억 원 대출 받은 거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의 증여세, 부모의 양도세가 나오는 거고 이 양도세에 대한 취득세, 양도 부분에 대한 취득세, 증여에 대한 증여세, 증여에 대한 취득세 이거를 다 대납해주는 대납해주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이 가족이 부담해야 되는 총 세액은 3억 2천이고요. 단순 증여했을 때 9억 8천, 부담부 증여했을 때 총 부담하는 세액 3억 2천, 아끼는 세금 6억 5천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아끼는 세금이 커졌죠. 그래서 아까와의 차이점은 부모가 1세대 1주택자, 그래서 취득세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부담부 증여에서 가운데 부분 그 8억 원을 부부가 좀 나눠 가지면 더 세액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부부가 나눠 가지면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더 줄어들죠. 딸하고 사이하고 나눠 가지면 나눠 가지면 나누는 거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줄어들고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더 낮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나눈다면 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증여를 했던 것들도 다 포함이 돼가지고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렇게까지 막 머리 써가지고 막 부담부 증여하고 이런 거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요 증여받은 부분은 합산이 되지만 이 양도로 받은 부분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여러모로 단순 증여보다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 양도로 받은 게 뭐 빠진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상속 재산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 증여 받은 부분이나 부담부 증여로 받은 증여로 취득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속 재산에 가산이 돼서 계산이 되고요. 다만 이때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 공제로 빠지게 되는데 양도로 취득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60%고 여기가 40%죠. 여기 60%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재산에 가산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세액이나 아니면 나중에 상속세를 생각해서라도 더 유리합니다. 최승 세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도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아까 그 12억 원, 임대보증금 10억 원과 대출 2억 원 따님이 그거를 승계받으면 세무서에서는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실사후 관리요. 그렇죠. 조그맣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신고서가 들어오면 세무서에서는 그 보증금 10억 원과 대출 2억 원에 대해서 이후에 누가 이 돈을 갚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언제까지? 갚을 때까지.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적절히 섞으면 단순 증여 또는 단순 양도하는 것보다 세금이 다소 줄어들므로 부채 사후 관리를 설령한다 해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했다면 부담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 신고를,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증여 등기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 사님. 네. 그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우리 국세청 아는 형이 10만을 달성해서 이거 실버 버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 실버 버튼을 받게 됐는데요. 함께 해준 우리 문 PD, 최영석, 임수정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항상 함께 해주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실버 버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세는 염지훈. 자, 다음 시간에는 만약에 갑자기 상속이 발생한다면 내야 될 상속세, 그걸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제가 실천하고 있는 상속세 납부 대책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